안녕하세요, 장쌤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양도세 비과세인데요. 우리가 1세대 1주택, 9억 미만의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특별한 경우에는요, 2년 미만 보유하더라도 또는 2년 미만으로 거주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6개월 전에 집을 샀는데 파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으로 이 해당 주택을 처분하게 됐을 땐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보실 수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1년 이상, 아까 파산은 1년이라는 내용이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1년 이상 거주했어야 돼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약,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여기서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요, 부득이한 사유입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부득이한 사유일까?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요. 취약, 그러니까 전학을 가는데 이 전학이 부득이해야 돼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근무상의 형편, 이것도 내가 만약에 정근을 갔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정근을 가면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세부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초등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따른 취약. 근데 여기서 전학을 가는 건데, 이제 초등학교랑 중학교는 또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한마디로 고등학생이 전학을 가는 거예요. 이랬을 때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그리고 직장의 변경 또는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멀리 발령을 받은 거예요. 이랬을 때도 적용받으실 수 있고요. 세 번째,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학교폭력. 이건 학교폭력만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감이 오시겠죠? 학교폭력, 왕따를 당해서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학을 간다라고 했을 때는 2년 미만 거주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학교폭력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되는 거예요. 꼭 고등학교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득이한 경우가 가장 중요한 경우, 그 내용이라고. 그럼 어땠을 때 부득이한지, 언제는 부득이하지 않았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누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전세 살다가 큰아들이 간질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분당으로 분양을 받아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전 세대가 함께 이사를 왔는데 교감 선생님과 면담을 했어요. 그래서 교감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는 특수반이 없으니 정신지체 특수학교가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가야 된다. 그게 성남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다. 그러니까 좀 전학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그러니까 신 누구 씨가 서울로 전학을 간 거예요. 서울에 특수학교가 있어가지고. 근데 과연 이게 부득이한 사유가요? 이건 부득이한 사유가 아닙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이유는요, 성남에도 특수학교가 있잖아요. 성남에도 특수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서울까지 가가지고 전학을 간 거니까 이거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 판례에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대법원 판례인데요. 유학을 위해 장기간 해외 거주가 예상됨을 알면서도 취득한 아파트를 3년 이내에 팔았을 때요. 근데 여기서 이제 3년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98년도잖아요. 98년도 판례인데 이때는 3년 이상 거주를 했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해외 거주가 예상됨을 알면서도 취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유학원이랑 다 알아봤어요. 그러고 나서 아파트를 산 거예요. 그러면 난 얼마 있다가 유학 갈 거 알면서도 산 거잖아요. 이랬을 땐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거죠. 알면서 했으니까. 단지 내가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샀는데 그러고 나서 지내다 보니까 유학을 갈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2005년 판례인데요. 질병의 요양이 불가능해야 되는데, 치료 또는 요양이 불가능해야 되는데, 고혈압 진단을 받은 후에 단지 그냥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하는 것은 이건 부득이한 사유가 아닙니다. 그냥 단지 선호도 차이일 뿐이에요. 이것도 부인당한 경우고요. 그리고 다른 사례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약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양도를 했었어야 됩니다. 출국하기 전에 양도를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것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남편이 먼저 간 다음에 자녀랑 와이프는 이제 뭐 한국에 있는 거죠. 한국에 있으면서 그거를 팔고 나서 미국으로 왔다 이랬을 때는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냥 다 간 상태에서 팔았어야 되는 겁니다. 예, 판례가 그래요. 그리고 근데 이제 전 세대원이 간 다음에 팔아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아들이 군대에 있어요. 그럼 이거 전 세대원이 가지 않는데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군대에서 갑자기 온 다음에 팔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그런 세대원은 꼭 출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조세 법률주의 원칙상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는요,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법적 안정성이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해석 또는 유추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도 볼게요. 이거 정근인데요. 이거 우리은행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은행에 근무하면서 청주 지점으로 인사발령을 받았다가 포항으로 갔다가 대전으로 갔다가 계속 해당 근무지에 거주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강남본부로 인사발령이 났는데요. 거주지인 대전에 계속 거주하기로 하고 원고는 이제 서울소재은행 기숙사에 거주하기로 하면서 이 주택으로 이사 오지 않았는데 나중에 1년 있다 이게 불편해가지고 그냥 온 거예요. 자녀들은 대전에서 계속 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이랬을 때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거든요. 전근을 했지만 자녀들은 아직까지 대전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부득이한 경우로 보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에 거주나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요건을 지켰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들 좀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